국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떴습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탄핵의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건데요. 많은 시민들이 100만 청원을 달성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했고요. 현재 국회 의사국과 청문회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회법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법대로를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비논리적으로 그냥 깽판을 치는 게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많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고요. 이외로도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탄핵 청원 100만 명 돌파의 의미를 평가하는 논평을 낸다고 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공식 의제로 올린다고 한 만큼 기존과는 전혀 다른 속도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후로 즉각 논평이 나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요즘 맹활약 중 아닙니까?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한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만큼 빠른 속도로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총 결집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은 그저 이런 비판을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죠. 불통과 독선의 국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들어라, 이렇게 민주당에선 비판하고 있지만 당연히 저들은 들을 생각도 않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총결집을 할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명백한 위법 없는 한 탄핵 불가능한데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정신을 차릴 리도 없고 애초에 그걸 바라는 것도 사치란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저러면 저럴수록 대기 인원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을 넘겼으니 이제 다음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쭉 가보자는 얘기가 왜 이렇게 쏟아지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망언을 해서 한 기사의 채팅이 5000개 가까이 달렸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면서 헛소리를 했다가 이 또한 역풍을 제대로 키운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왜 25만원을 주냐? 그냥 아예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애초에 말 같지도 않은 조롱인 거죠.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줘도 13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에 뿌린다고 한 돈만 1000조가량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저런 말장난 자체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아냥되겠다고 저런 헛소리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시장을 많이 다녀보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안다. 결국 발품을 팔아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하고 있는데 정작 돌아온 건 뭡니까? 초부자 감세. 그걸 하면서 서민 중산층들의 돈은 다 뜯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들의 주머니만 터냐? 초부자들 감세해주고 서민들의 돈 뜯어갈 여유는 있냐? 이런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고요.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충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말은 또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챙겼습니까? 애초에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쟁으로도 볼 수 없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엄한 데에 지금 시간만 쏟고 돈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게 생겼는데 다른 나라에 심지어 가나 전 대통령한테 땡큐 소리 들으려고 지금 이런 겁니까? 여기서도 또 천공이 등장해서 난리가 난 바 있었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당연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온다. 이제는 다른 출구가 없다. 탄핵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그만큼 이대로 냅두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까불면 까불수록 당연히 청원 숫자는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신 못 차리고 그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지금 비난하면서 잘됐다. 최혜병 특검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꼼수를 쓰려고 했는데 야 잘 걸렸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과부터 하라고 계속 욕을 하고 있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아무튼 이때다 싶어가지고 본회의도 참석 안 한다 그러고 김병주 의원을 자꾸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따로 쇼츠로도 만들었지만 김병주 의원 제대로 무쌍 짓지 않았습니까? 틀린 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20만 다 돼가는데 이런 정치인이 더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또 다른 정치인들도 자극받아서 잘하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독자 최소한 20만은 넘겨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후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병주 의원에게 힘을 제대로 실었습니다. 이게 지금 21대 국회와 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을 향해서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부터 제명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죠. 최혜병 특검 통과를 막기 위한 보이콧 명분으로 꼼수를 쓰는 거 누가 모르냐, 쌩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그럴 거면 쥐약 먹은 놈 타령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먼저 제명해봐라, 이렇게 되치기에 나선 겁니다. 국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그리고 사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개사과, 요거 한번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힘 의원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게 사과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럼 윤석열도 저 개사과가 장난치는 거였구나,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효능감이 장난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이 국회 무단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3년 징역형을 때린다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죠. 무단 불출석은 문제입니다. 나와가지고 물론 끼어들게 하고 국회의원들 막 말꼬리 잡고 되도 않는 핑계만 대고 이런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애초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처벌 규정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회 출석 요구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이들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여태까진 이걸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뻗팅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 잡겠다는 거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민주당 정청래 잘한다, 22대는 21대처럼 그냥 물러터지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 지금 국힘 전당대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보니까 여전히 그냥 한동훈 난타전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망언이 계속해서 터지고 탄핵 청원이 지금 100만을 돌파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건 모르겠고 내가 당대표 먹어야지, 나 한동훈 문제야, 지금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디야는 원래 없었다, 배신 프레임 늪에 빠졌다, 민주당 대표 나온 거 아니냐. 지금 이게 국힘 전당대회인데 여기에 무슨 미래의 가치가 있고 비전과 철학을 볼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원희룡 씨는 라디오 진행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자 아니 본인은 한동훈 오래된 절친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참고로 김태현 씨가 한동훈 씨와 절친이라는 게 유명하게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 아무튼 최혜병 특검의 질문을 받자 아니 한동훈 친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 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한동훈 친구인 진행자는 그런 질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자꾸 진행자와 또 한동훈 씨를 계속 엮습니다. 물론 실제로 한동훈 씨와 서울법대 1년 선후배 사이라서 이 또한 편파 진행을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바가 있기에 끼리끼리 똑같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원희룡 씨가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국힘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특검을 수용한 한동훈이 자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략 잘못이고 공천 잘못이고 당정소통 제대로 안 한 잘못이고 수습을 못한 잘못이고 막 저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는 본인은 뭘 잘했습니까 도대체? 그냥 맨날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거 말고 이상한 거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막 서류 흔들어댄 거 말고 뭘 했냐고요 도대체? 양평 땅 문제나 제대로 해명해보라니까요. 이런 와중에 또 하나만 하는 소리만 하면서 늘 타이밍을 놓치는 안철수 씨가 또 얘기를 꺼냈죠.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다. 항상 저런 식으로 뒷북만 치는 안철수 씨,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에 김석기 씨한테 제대로 굴욕당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무슨 대세론을 이루고 대통령이 나오네 마네 하던 사람이 외통위원장에서도 김석기 씨한테 패배한 겁니다. 심지어 표 차이도 어마어마한데요. 김석기 의원이 70표, 안철수 의원이 25표. 아니 이쯤 되면은 이제 그냥 본인이 어떤 처지인지 국민들한테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당 안에서도 얼마나 평가를 못 받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손가락 얘기로 모든 게 설명이 된다고 보고요. 본인이 좋아하고 그나마라도 잘하는 마라톤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 22대 국회의 엄청난 효능감 벌써부터 기대되고요. 국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저 반한동훈, 친윤석열로만 싸우고 있습니다. 저러한 집권 여당에 뭐가 기대됩니까? 저러면 저럴수록 탄핵의 숫자는 더 빠르게 늘어난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